저희 딥다이브라고 하는 기업의 DNA는 작고 가볍게 테스트를 해보고 거기서 반응이 나오면 좀 크게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TF 조직을 만들어서 캔딱의 역할처럼 이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저는 투입이 되었었고, 당시에 연하 매니저님도 해외 쪽에 대한 경험이 있으셨었기 때문에 TF로 합류를 하셔서 이렇게 작게 팀이 꾸려졌어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속옷 시장이 굉장히 성숙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재밌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베리시라고 하는 브랜드가 국내에서는 그걸 조금 깨고 시장 점유를 해나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이상의 성장세는 어디서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해외에 팔자라는 미션밖에 없었거든요. 어느 국가, 어떤 채널, 어떤 제품을 집중해서 하자에 대한 건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었을 때 처음에 반응이 왔었던 게 이제 동남아시아 쪽이었었고, 그걸 처음에 만들어준 플랫폼이 쇼피였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처음으로 시작해보는 거니까 좀 재밌겠다 하고 되게 가볍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힘들진 않았던 것 같고, 이건 진짜예요. 그냥 하나 팔리면 왜 팔리지? 신기하네.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거여가지고. 동남아시아 국가의 많은 소비자들이 K-컬처, K-컨텐츠도 다 좋아하고 한국 브랜드다 라는 것 네, 자체도 맞아요.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더라고요. 국내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건들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하거나 한국에서 몇 등 한다라는 내용들을 그 상세 페이지나 혹은 추후에 콘텐츠를 만듦에 있어서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놀러 왔을 때 매장을 좀 보여줬으면 되게 예쁘다, 에스테틱한 매장이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들어서 오픈할 때 찍어놓은 예쁜 사진을 쇼피에 같이 업로드했는데, 플래그십 스토어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다 보니 이전보다 확실히 동남아시아 권역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좀 되게 신기했어요. 쇼피와 같은 온라인 커머스에서 실제로 저희 도산 매장을 방문하는 경험을 저희가 실제로 많이 겪었고, 오프라인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브랜딩까지도 같이 저희가 소비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서 일한 적이 잠깐 있는데, 당시 필리핀에서는 쇼피가 가장 유명한 그 커머스 플랫폼이었었어요. 인플루언서들이 자발적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이런 환경, 이런 게 이미 조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 좀 알고 있던 싱가포르 인플루언서한테 선물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 의도한 바는 아니었는데, 그 친구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제품만 그 침대 위에 몇 개 올라와 있는 스토리를 몇 개 올렸는데, 그걸로 매출이 굉장히 전환이 잘 되었던 사례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뭔가 액션을 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쇼피 기능 중에 그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서비스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그 서비스를 좀 잘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데이터를 잘 만들어 두셔가지고 카테고리별 어떤 인플루언서가 가장 전환율이 높은지, 그리고 몇 개를 팔았는지 이런 약간 매출 데이터까지 다 볼 수 있어서 그걸 통해서 조금 연락을 했던 인플루언서도 있었습니다. 느꼈던 바는 국내와 크게 엄청 다르지 않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브라라는 제품 특성상 고객이 어떤 불편함을 갖고 있는지는 보통 비슷하거든요. 볼륨을 조금 더 원한다거나, 입고 있는 불편함이 해소가 된다거나, 아니면 옷태가 좀 예뻐진다거나, 그런 비슷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를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좀 파악을 했고, 그 부분들을 이제 현지 언어로 잘 표현해줄 수 있는 인플루언서를 찾아서 설명하면 설득이 잘 된다라는 점을 이제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국내에도 재구매율 거의 한 30%는 넘을 정도, 3명 중 1분은 꼭 재구매를 하시는데요. 그 동남아시아 시장도 그럴까 했는데 거의 비슷한 수치로 재구매를 해주셔서 좀 놀랐습니다. 속옷은 아무래도 하루 종일 입는 거다 보니까 얼마나 편안한지가 진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 상품기획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하는 샘플링 횟수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고객과 이야기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 다음 제품을 런칭하는 데 활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강점인 것 같습니다. 고객 인터뷰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어떤 게 잘 팔렸는가 하지만은
왜에 대한 거는 이야기를 그냥 나누는 게 훨씬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구매했는지, 뭐가 좋아서 구매했는지, 더 나아가서 어떤 인플루언서를 보고 들어왔는지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힌트를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쇼피에서는 고객과 채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중하게 인터뷰에 대한 요청을 드리고 거기에 응해주시는 분들께서는 별도로 비대면으로 그 줌 미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길면 1시간도 했었던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끈이 있는 속옷을 거의 대부분 입잖아요. 싱가포르에서는 직장에서도 끈이 없는 속옷을 주로 입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온도가 훨씬 더 높고 직장에서 뭔가 입는 의류나 옷들 종류도 조금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끈이 없는 속옷에 좀 더 집중해서 진행을 했었었는데 실제로 그게 저희 제품군에서는 가장 인기가 있는 것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패키지가 되게 예쁘다는 피드를 많이 받았는데 저희 국내에 나가는 박스와 동일한 박스로 나가요. 그래서 크게 로고가 써져 있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의외로 많이 좋아하셨고 열었을 때 저희 브라가 폴리백 안에 있는데 그 부분도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국내 베리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여름과 겨울에 매출 편차가 좀 크게 있거든요. 뭐 대략적으로 보면 거의 2배 정도 수준까지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내내 일정한 온도다 보니까 매출의 추이 또한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소비 활성화의 타이밍이 달랐던 거죠. 고객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부분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커머셜 관련된 행사나 혹은 그런 이슈나 프로모션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 되더라고요. 한 가지 예시로는 더블 디짓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없죠. 다만 동남아로 넘어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2월 2일, 3월 3일과 같은 날짜에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매출이 그때는 많이 뛰는 거를 저희가 경험을 했었었는데 반대로 그런 측면에서 매출의 추이는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프로모션 관련된 일정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아마 곧 해외 수출 팀으로 조금 편성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회사에서 해외 수출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발견을 하셨고 전폭적으로 지지를 많이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고 실제로 정말 베리씨 도산 매장도 해외 고객분들의 텍스 프리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능성을 좀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 매장으로 직접 그 라이브 방송을 하고 싶다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꽤 반응이 좋았고 쇼피에도 라이브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쇼피 라이브 기능도 한번 잘 활용해보고 싶습니다. 국내에 비해서는 아직은 조금 작기는 하지만은 시장성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 우리가 가져갈 파이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국내를 따라잡는 것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